핵심 55, 직류기의 손실입니다. 자, 얘는 직류기의 손실도 좋고요. 교류기의 손실도 좋고요. 손실과 효율은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기라고 히스테리시스 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와류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 이제 우리가 이 손실을 기억할 때 정직이냐, 회전기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정지기는 기계손이라는 게 없죠. 요게 없어요. 그런데 회전기는 풍손이나 베어링 마찰손이 있다는 거죠. 요 차이가 좀 있어요. 나머지 손실은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손실은 크게 나누면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부하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부하손, 얘는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이에요. 부하와 전혀 무관한 손실, 부하와 무관한 손실이다. 그래서 계속 나타나요. 이 고정손이라고 하는 얘는, 무부하손은 시간이 있다면, 하루라면 하루 종일 나와요. 24시간이라면 24시간 계속 발생을 해요. 이게 고정손이에요. 365일이면 365일 계속 발생을 해요. 이런 손실이 바로 무슨 손실이죠? 무부하손이에요. 부하와 관계없어요. 일정해요.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손이라고 불러요. 고정손은 철손과 기계손이 있어요. 기계손은 회전기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직류기잖아요. 직류기니까 기계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변압기가 되잖아요. 변압기가 되면 요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철손이 있어요.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어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고요.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층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죠.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만이에요. 자속 밀도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2라고 봐도 돼요.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요거는 주파수에도 자속 밀도에도 그 다음에 두께에도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계손은 베어링 마찰손, 풍손이 기계손이 될 거고요. 여기서 가변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부하손인데, 부하손은 동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에요. 저항에서 생기는 손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항손이라고 불러요. 저항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측정하지 못하는 저항손이 있죠. 부하가 있을 때는 발생을 하는데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류, 이렇게 하죠. 표류한다는 얘기는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부하손이긴 부하손인데 측정이 안 되는 표류하는 부하손도 있어요. 보통 요거는 무시하고요. I 자승 R이다.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게 가변손, 부하손이 되겠죠. 이 손실을 알면 우리는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기본이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분의 출력을 하는 것을 실측이라고 그래요. 실제 측정하는 효율이고요. 입력값 측정하고 출력값 측정해서 효율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약속된 효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변압기 또는 발전기 또는 전동기가 있다면, 전기기기가 있다면 정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격이라는 것은 명판이라는 부분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이 기기는 용량이 얼마짜리다, 전압이 얼마짜리다, 뭐 이런 것들을 명판에다 정격을 기재하거든요. 정격을 가지고 효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경우에는 발전기에 전격 출력이 있어요. 발전기에 전격 출력이 있고요. 그 발전기에 전격적인 출력을 걸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있어요. 이미 다 정해진 거죠.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출력하는 거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으로 손실로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입력받아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효율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약속된 것, 명판에 적혀 있는 걸로 효율을 계산하는 것, 규약 효율이라는 것 있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효율 계산하라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죠. 발전기 효율 2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력 P라고 하죠. 출력 P라고 하죠. 철손 PI가 되죠. 동손 PC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발전기에 대한 효율이 되겠죠.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이 효율에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부하가 여기에 전부하가 걸린 거예요. 전부하. 이게 무슨 얘기죠? 전부하라는 얘기는 전격 100%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을 뭐라고 하냐면 전부하 효율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하 효율일 때 효율이 가장 좋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최대 효율이라고 해요.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 식을 좀 변화시켜서 여기 전류 I 자승 R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미분해가지고 분모를 미분해서 I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거기서 0이 되는 조건 해서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전기에서는 이렇게 최대 무슨 조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와 하나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기억하세요.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토크 조건, 최대 전력 전송 조건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 중에 최대 무슨 조건 하면 항상 그래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 그 분모에서 찾으면 돼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효율 조건 하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게 나와요. 미분하면 그게 나오는데 결국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철손과 동손이 같다.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될 때가 최대 효율 조건인 거예요. PI와 PC가 같을 때. 이때는 무슨 경우예요? 전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하가 아닐 때도 있어요. 전부하가 아닐 때는 어느 때인가 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부하가 되겠죠. 출력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철소는 관계없어요. 얘는 부하하고 관계없거든요. 근데 동소는 어떻게 되죠? 동소는 2분의 1부하인데요. 요건데요. 요것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 동소는 I자승이거든요. I자승이기 때문에 동소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최대 효율 조건 2분의 1부하에 대해서 최대 효율 조건은 PI 하고요. 요게 2분의 1 제곱에 PC하고 같아지는 게 최대 효율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N분의 1이라고 표시했는데, 그리고 N분의 1 부하라고 표시했는데 2분의 1 부하일 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PC 대신에 PI를 집어넣으면 EPI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EPI가 되면 그게 뭐예요? 최대 효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EPI가 되면 최대 효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 직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변압기에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최대 효율 조건. 자, 기억하겠죠? 예제 봅니다.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부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손실이 변한대요. I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이건 뭐예요? 부하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철손은 무부하손이죠. 풍손, 기계손이죠. 무부하손이죠. 기계손이죠. 풍손. 그러니까 부하손은 요거 하나만 있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표류를 하던 안 하던 관계없어요. 부하손은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손실이 알파 플러스 베타 I 제곱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I 제곱이에요. 이런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효율이 최대가 되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요. 자, 보세요. 얘가 손실이에요. 출력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적어보면 효율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효율이겠네요. 손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이겠죠. 자,
I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 뭐죠? 얘는 부하손이에요. 그 다음에 I와 관계없네요. 얘는 뭐죠? 무부하손이에요. 최대 효율이 됐다. 그 얘기는 뭐야? 무부하손하고 부하손이 같아야지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구하는 거예요? I 구하는 거예요. I는 알파를 베타로 나누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분의 알파 루트 되는 거 얘가 답이 되겠죠. 얘가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